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그냥 프라이머리 키라는 키워드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이렇게 메모라는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 테이블 탭 눌러주시면은 제약 조건 탭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템을 선언하시면 프라이머리 키라는 항목으로 컨스트랜트 타입이 프라이머리 키어라고 되어 있고 해당하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도로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constraint라고 나와 있다. 제약 조건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constraint가 제약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constraint 이름이 붙어 있네요. 우리 이름 붙여준 적 없잖아요, 그죠? 이름을 붙여준 적은 없지만 sys라고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름이 제약 조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장 심플하게 만들어냈더니 기본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요거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좀 붙여서 한번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해볼까 합니다. 제약 조건의 이름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들. 그 얘기.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볼 건데, 자, 제약 조건은 우리가 붙인 거 기억하시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붙였으니까, 어쨌든 생성을 시켰으니까 얘가 생성됐는데, 우리가 오브젝트 중에서 같이 언급됐던 것들 중에서 보시면은 테이블이 있었지만 뷰, 인덱스 이런 부분들도 다른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하시면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주시면 인덱스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게 만들어진다고요? 프라이머리 키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가 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된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유니크니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유니크하니, 네, 유니크라고 나와 있는데, 자동으로 인덱스가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덱스. 나중에, 인덱스는 거의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뭐, SQLD 포함해가지고,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긴 해요. 인덱스랑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건지,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 갔을 때도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인덱스가 무엇이에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한번 좀 같이 좀 기억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거고요. 와, 제약 조건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일단 메타데이터에 프라이머리 키가 정보가 등록이 되는구나. 아까 메타데이터 설명드렸잖아요. 데이터 사전에 정보가 등록이 됐구나. 그쵸? 그러면 이름이 자동으로 일단은 이렇게 했더니 이름이 누가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여해줬구나. 제약 조건 이름이 일단은 위의 기준으로는 제약 조건 이름 자동으로 부여됐다. 부여됐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었더니 누구도 부여됐다고요? 인덱스가 부여가 되네요. 그죠? 자동으로 저희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인덱스를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인덱스도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요. 자, 이 부분이고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부여됐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 있지만 부여하지 않았을 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키가 사실은 여기 있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죠? 계정 기준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요것도 이름이. 제약 조건 이름이 부여되지, 다른 제약 조건은 여러 가지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제약 조건 이름이 계정 기준으로, 오라클이면 계정 기준으로
제약 조건의 이름은 충돌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덱스는 유니크 기준으로 자동으로 생성시켜주고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긴 합니다. 유니크 기준으로 유니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프라이머리 키 안에는 유니크가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유니크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키워드 키 중에서 유니크 키가 있었잖아요, 맞죠? 유니크도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별도로 할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덱스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인덱스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름을 제약 조건의 이름을 부여해서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랍 누구야 메모라고 해서 일단은 메모를 드랍 미안해요 테이블 써줘야 되겠죠, 그죠? 메모해서 드랍 시키도록 할게요. 뿅. 그러면 요거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복사를 뜰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다가. 이 부분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그냥 복사만 뜬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제약 조건 이름을 넣어줄 거면은 앞쪽에다가 뭐라고요? 제약 조건 이름부터 좀 쓸게요.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쓸 때 아까 제약 조건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constraint잖아요, 그죠? constraint 입니다. 붙여주시고 오른쪽에다가 뭐 해주시면 돼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성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현재는 테이블이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하고 충돌나지 않도록 PK는 테이블당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하나만 존재합니다. 대신에 해당하는 계정 기준으로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이름이 충돌나지 않아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테이블당 하나 한 개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 기준으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중복 불가라고 말씀드린 거요. 중복 불가입니다 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들 때 중복해서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시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테이블 이름 플러스 pk 이라고 정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테이블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요. 메모, 어차피 테이블 이름도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에 테이블 이름이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메모니까 메모라고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시고 언더스코어 pk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제약 조건 이름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PK를 먼저 써도 되고요. 어쨌든 뒤에 써도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테이블 이름과 함께 같이 PK라는 써주시면 PK도 단일 요소 테이블당 하나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구분하기 쉬워요 라고요. 구분하기 쉽습니다. 만들기도 쉬울 것 같고요. 네이밍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 조건은 메모 PK고요. 그러면 제약 조건은 여기 PK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가 오겠다 그죠? PRIMARK 프라이머리 키예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누구요? 이렇게 별건 없죠. 앞에서는 그냥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제약 조건의 이름은 메모 PK고요. 그거는 실제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라고 정해주시는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모 새로 고침해서 주시면은 그죠? 여기는 아까 제약 조건 살펴볼까요? 요 부분이 아까는 시스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메모의 PK입니다 라고 해서 바뀌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PK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PK에 대한 특징을 일단 살펴봤습니다.